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릴까요, 우리? 자, 저희 용기백배 오늘 몇 회인지 모르시죠? 네, 네. 저는 중요하지 2회인데. 않습니다. 저는 2회인데. 네, 두 번째로 이제 하시게 되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 첫 회보다는 좀 마음이 편해졌고요. 그리고 이게 강연이다 보니까 또 어떤 스토리를 듣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 우리 초대한 분이 누구시죠? 네, 오늘 또 요즘 먹방 아니면 셰프 이런 게 좀 TV의 대세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도 그 유명한 분을 아주 모셨죠.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신동민 셰프님으로요. 네. 네. 어떤 음식 하시는지는 제가 좀 간단히 봤는데요. 아주 어마어마한 걸 하시던데요. 어마어마한 지금 셰프님을 불렀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은 맞아요. 셰프님. 제가 처음 소개받았을 적에 분자 요리라는 말을 들어서 분자? 복분자? 뭐 이랬었는데 오늘 그분이 어떤 철학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음식을 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 준비가 되셨나요? 일단 들어볼 배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배고프네요. 그럼 뜨겁게 우리 네. 뜨거운 박수로 우리 신동민 셰프님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민 셰프님. 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셰프 신동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런 강연을 써본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쿠킹 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토크쇼 형태로만 해봤고, 이제 이런 제 이야기를 담은 강의는 처음인데, 그냥 오늘 저의 이제 요리 이야기 플러스 제 인생에 대해서 약간 짧지만 되게 좀 재밌게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자료도 있으니까요. 예, 많이 좀 보시면서 이해되기 편하게 준비했습니다. 예, 일단 저는 소개하자면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청담동에 슈밍아 미코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고요. 현대백화점에 이제 맨야 미코라는 브랜드,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만든 셰프 신간장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취미생활 아닌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매경 이코노미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간지로 해서 요리 컬럼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어릴 때부터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지금 더 유명하신 셰프가 와서 이런 강의 하면 더 좋을 텐데, 일단은 또 그분들보다 또 제만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면 저희 10년 전 멤버들이에요. 지금 다 유명하죠? 최한석 셰프, 오세드, 차오기, 여경래 셰프님 등등 많은데요. 10년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일 분야들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까지 온 친구들이에요. 물론 이 친구들이 방송할 목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삶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열심히 노력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또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어릴 때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어릴 때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되게 또 우등생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아주 어릴 때는 한때는 또 이제 바깥으로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집에서 싫어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큰 나무 이런 데 주변을 땅을 많이 팠어요. 왜 팠는지 아시겠어요? 매미를 너무 좋아해서 어릴 때 매미 애벌레를 잡아보려고 땅을 파가지고 그 매미 애벌레를 잡고, 그거를 또 한번 이제 부화하는 모습이 또 너무 궁금해서 잡아 키워본 적도 있는데, 매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되게 미안한 점이 생겼던 거죠. 왜 매미를 잡아야 되고, 또 매미가 또 왜 이렇게 부화가 되고, 또 매미가 또 왜 이런 울음을 내는지 궁금해서 하나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땅을 파헤쳤던 것 같아요. 약간 전생에 개미 할게 같이 정말 땅을 많이 팠는데, 거기에 이제 애벌레 보니까 땅속에 7년 있다가 이제 그 2주 동안에 이제 본인의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걸 내가 스스로가 찾고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어린 나이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정말 너무 미안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매미 잡질 않았습니다. 지금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매미 애벌레를 봐도 얘가 수컷인지 암컷인지 다 구별돼요. 그리고 매미 울음소리만 들어도 얘가 말매미인지 참매미인지 그런 정도로 되게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는 안 했지만 파고든 건 정말 제 개인적으로 관심 있고 이런 분야들은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로 좀 빠졌으면 켄트 김씨랑 같이 또 하버드도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요. 나름대로 일단 그런 주관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제가 그렇게 이제 공부보다는 좀 예체능 쪽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 꿈은 안무가였어요. 춤을 너무 좋아해서. 예. 그리고 고등학교 때 꿈은 좀 체육교사. 근데 여자 고등학교 체육교사. 예. 왜냐면 한참 운동할 때라, 예. 이제 운동 한 10년 했어요. 제가 하면서 이제 체대를 가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 당시 할 수 있는 게 체육교사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생각하기에는. 지금이야 뭐 경호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트레이너라든지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분야가 좁았기 때문에.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어머님께서 야, 너 만약 체육교사가 안 되면 뭐 할래? 라는 질문에 저도 막연히 좀 멍해졌어요. 진짜 체육교사 못하면, 그때 경쟁률이 높았어요 되게. 만약 안 되면 뭘 하지? 근데 그 어머님께서 갑자기 너 요리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그 당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순간 남자가 무슨 요리. 물론 요리는 좋아했어요. 어릴 때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했는데, 그 당시의 환경은 95년도죠. 그때가 95년도의 환경은 여자들이 하는 요리 아니야, 그리고 좀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바로 거절을 했고, 저희 집안은 다 건축족이에요. 저는 포항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님이 이제 포스코 쪽에서 다 활동하시고 큰형, 작은형 전부 다 건축가예요. 전부 다 그쪽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저도 가면 건축 쪽으로 가보자 해서. 근데 건축은 너무 좀 솔직히 공부 잘했으면 건축가를 갔겠지만 그보다는 좀 실내 인테리어 쪽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그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6년도에 시각 디자인과라는, 네, 전공을 하고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 거죠. 잠시만요. 이건 브랜드 이름인데 넘어갔네요 이게. 예. 그리고 자, 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정밀 묘사로 그린 거고요. 또 여기 보시면 지금은 제가 문인화로 전주에 가서 그림을 직접 선생님이 사사받고 있습니다. 임섭수 선생님한테.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글자는 붓펜으로 제가 취미생활로 쓰는 게 붓펜이에요. 군대에 가서 제가 하루 종일 열심히 했던 게 붓펜인데, 글씨 쓰는 연습인데, 저걸로 인해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상장에 이름 써주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는 200명 써주고 뭐 한 8만 원, 10만 원 짭짤했어요 되게. 그 돈 받고 열심히 또 놀러 다니고. 근데 열심히 하니까 뭔가 또 이루어지더라고요. 뭔가가. 저는 이제 성격이 뭔가 좀 집중해서 빠지는 형태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대로 하자, 그냥 어설프게 하지 말자. 붓펜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이제 결과가 나냐면 이렇게 계란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예, 이쁘시죠? 예, 그 계란에다가 제가 그림을 담아봤어요. 동양화를, 붓펜이다 보니까 동양화를 좋아하잖아요. 동양화가 맞기 때문에 붓펜을 그리는데, 붓펜을 많이 써가지고 또 중간 톤, 또 강한 톤을 만들어가지고 명암을 넣기 시작했고, 이 계란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레스토랑에 진열되어 있고요. 어떤 분은 이 그림을 100개 그리면 같이 전시를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자신 없습니다. 지금 한 40개 정도 있는데, 예, 지금 그릴 시간도 없고, 흰 계란이 한국에도 없어요. 아시죠? 옛날에 많았는데 이상하게 한국에서 갑자기 뭐 흰 계란은 별로 뭐 건강에 좋지 않다, 뭐 그 노란 계란이 또 건강에 좋다 해가지고 다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이 그림은 제가 일본에서 다 유학 시절에 일본에서 이제 계란 이쁜 걸 골라가지고 그렸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 갔을 때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일본을 어떻게 가게 됐냐면 친구 아버지 권유로 제가 일본을 가게 됐는데, 그 전에 먼저 친구 아버지께서 너 요리 잘하니까 내 친구가 미국에 있는데 너 한번 가보지 않을래? 저는 그림 쪽으로도 소질이 있었고 전공도 잘했고, 그런데 어린 나이에 미국이란 말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릴 때 해외 간다 하면 뭐 좀 성공한 것 같고 또 내 인생이 좀 달라 보일 것 같고, 그런 마음에 미국?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 이제 시각 디자인과 이제 방학 때마다 서울 올라와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뭐 제가 전문 조리 학교 나온 게 아니라 저는 그냥 학원 가서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자격증을 딴 거죠.
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그 서울에 있는 유명한 일식당에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막일이었고 런치 예약이 하루 120명 예약에 뭐 저녁에는 7, 80명이었고 정말 포항에서 올라와서 정말 너무 힘들게 일을 했는데 정말 괴로웠고 힘들었고 그 상황에서 또 직원들도 도망가고 저도 도망갈까 했는데 좀 견뎠어요. 근데 한 달 또 지나니까 또 도망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갈까 진짜 또 한 번 더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냥 아침 7시 반까지 너가 생선 잡을 수 있으면 잡아라. 그래서 그 기회를 받고 아침 5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뭐 밤 11시까지 일하고 그거를 1년 동안 또 1년 반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게 됐고 이제 내 밑에 3명이나 또 직원이 생겼고 또 그 정도 올라왔을 때 느꼈던 점은 이상 뭐 배울 게 없다. 그리고 또 미국을 갈 준비해야 되고 근데 막상 미국 가려고 하니까 일식인데 왜 내가 미국 가야 돼? 갑자기 그런 또 나한테 이유의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일본 유학 시절 제가 힘들었던 거는 아시잖아요. 보통 일본 가시면 외국인 노동자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아르바이트 막상 겉은 화려하지만 막상 가면 정말 좀 인종차별도 없지 않아 있고 제가 일본 갔을 때도 일본 사람 잘 아시죠? 되게 이지메라고 해서 왕따가 많습니다. 아주 저는 그런데 반대로 그 친구들을 반대로 아주 혼냈습니다. 아주 저는 왜냐면 일로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뭐 제가 좀 잘하면 윗사람들 인정받으면 그걸 못 봐줘요. 또 깔아뭉개고 막 그런 식이 있는데 제 스스로가 열심히 또 해서 또 사장한테 인정받고 그래서 지금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주변에 제가 칼을 가지고 있는데 칼 한 개가 이제 뭐 360만 원짜리 뭐 170만 원짜리 이런 칼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게 아니라 다 선물 받은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인정이라는 걸 받게 되고 또 그런 선물이 오더라고요. 저도 제 자랑은 아니지만 한 2년 전에 제 직원에게 큰 선물을 해준 게 있는데 이빨 교정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너무 가난했고 너무 가난했고 근데 제가 돈이 많아서 해준 게 아니에요. 처음엔 이빨이 하나 없었고 너무 가난한 친구이기에 좀 일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주고 싶었던 게 생기고 견적을 봤는데 한 120만 원이 생각하고 했는데 근데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뭐 좋은 그건 따로 뒷이야기지만 좋은 얘기하에 너 4년 동안 열심히 하면 해줄게 했는데 결국 한 2년 못 채우고 자기 길이 있었기에 제가 다시 보내줬습니다. 근데 받아봤기 때문에 제가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본에서 또 이제 일본 사장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슈밍화라는 이게 슈밍화 레스토랑 제 예전에 2007년도에 오픈한 레스토랑이에요. 정말 화려했고 되게 이쁘게 지은 레스토랑이었는데요. 그때 사장 같은 경우는 일본 사장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되게 허름한 야끼니쿠라 하면 이제 고깃집이에요. 따지면 고깃집에서 일하시는 오너였어요. 근데 그분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정말 돈 없어 보이는 아저씨 같이 보였는데 그분의 꿈이 있더라고요. 나는 매년 안으로 여기 긴자, 하마마치죠, 뭐 그런 대도시에 가게를 늘릴 거야.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일을 했어요, 같이. 근데 결국 정말 지금은 연간 550억 원은 정말 최고의 또 오너가 되어 있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슈밍화 2007년도에 오픈하게 됩니다. 2007년도에 이제 분자 요리 컨셉의 이제 일본 가이세키 요리 컨셉으로 한 레스토랑이었고요. 그때 정말 이슈가 많이 되었어요. 한국 최초였기 때문에 또 분자 요리가 무엇인지 또 궁금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고 또 고객 상위 3%의 고객을 목적으로 만든 레스토랑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요, 부자들이나 일반 사람 똑같아요. 전 너무 큰 기대를 하고 한국에 왔던 거예요. 외국에서는 부자들이 하면 돈도 한 뭐 몇백만 원짜리 와인도 먹고 막 그럴 줄 알고 했는데 한국이란 시장에 와 보니까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만석은 차요. 근데 한국은 밥은 밥집이고 술은 술집이잖아요. 그 밥만 먹고 빨리 술 먹으러 2차로 가는 거죠. 또 와인 코키지 문화 때문에 와인도 들고 오시고 또 저희 또 직원은 많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월세도 올라가고 뭐 그런 것들이 또 많았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제가 원래 셰프 요리사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사장으로 제가 셰프 겸 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요리만 했던 저로서는 사람 관리, 매장 관리, 또 요리 관리부터 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죠. 그때는 제가 한 번은 운전을 많이 했는데 저는 졸음운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평소에 한 3시간, 4시간 평균 잠자는 시간이. 이때는 제가 거울만 봐도 제 얼굴에 미소가 없었습니다. 진짜 항상 일만 했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도 많았고 또 성격도 되게 예민해가지고 직원들에게 화만 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저의 변화가 있는데 아무튼 피곤한 하루를 너무 보냈고 이때 또 큰 사고가 납니다. 제가 2007년도 기억나는데 11월 16일 날 새벽 4시에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유니폼 입고 이제 막 일 끝내고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제가 크게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입원했는데 처음에는 뼈에 이런 이상이 없어가지고 그냥 괜찮겠지 싶어가지고 이제 집에 갔는데 이틀 뒤부터 몸이 아예 움직이지 않아요. 몸에 이제 근육들이 다 놀라가지고 근데 제가 만약에 눈을 뜨고 운전했더라면 졸음운전이었어요. 눈을 뜨고 운전했더라면 전 어딘가 부러졌을 거예요. 힘을 줬기 때문에. 근데 자다가 사고 나가지고 그냥 머리 박고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차는 폐차당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틀 뒤에 몸이 경직되고 근데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옆으로 딱 돌아보는데 보이는 사물이 막 돌아요. 머리에 충격이 좀 온 거죠. 그래서 이대로 살면 진짜 내 인생 끝나겠다. 겁나더라고 되게. 근데 어떻게 이제 입원을 한 달 동안 하고 이제 몸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갑자기 몸은 힘든데 아픈데 미소가 막 생겨요. 왠지 아세요? 쉰다는 기분에 진짜 일을 정말 제가 진짜 하루 진짜 정말 힘들게 일했습니다. 정말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일을 했고 저는 근데 원래 제 개인적으로도 1년을 2년같이 보내자요. 그 경력이 왜냐면 1년을 2년같이 보내야지 경력 10년 됐을 때 그 20년 이상의 내공이 쌓입니다. 근데 다 놀고 정말 그냥 1년을 그냥 6개월같이 보낸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저는 경력을 보더라도 그냥 경력 1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2주를 같이 해보고 2주 동안에 이 사람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대충 보면 다 보입니다. 예. 그리고 슈밍아 이제 그때 사고가 나고 와서 이게 이제 슈밍아 때 요리 제가 분자 요리 했던 모습들입니다. 요 사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6도 사과를 해서 이제 액화 질소에 이제 아이스크림 분말을 만들고 설탕 공예로 사과를 만들게 하는 그런 디저트고요. 이제 기본 요리들입니다. 이쁜가요, 되게? 예. 그리고 이제 일본에 돌아가기 시작해서 그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일본에 돌아가서 제가 시작했던 거는 재료의 고집이었어요. 이제 그전에는 테크닉적인 되게 요리를 했다면 제가 교통사고 나서 일본 간 이유가 반대로 지금 테크닉보다 더 깊이 있는 요리를 한번 해보자. 거기서 요리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요리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다들 셰프들한테 질문을 해도 누구한테 질문해도 아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요리란 한자풀이 아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없잖아요. 이건 요리사들도 몰라요 잘. 왜냐면 거기는 당연히 요리는 요리잖아. 근데 요리 뜻이 생각하려, 헤아리려, 다스릴리 해서 생각하고 헤아리고 다스린다. 즉 그 이유를 알고 일하는 게 요리예요. 뭐 분자 요리건 그 다음에 뭐 양식이건 중식이건 간에 그 요리 자체의 뜻이 다 철학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흘려버려요. 그 정도까지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던 거죠 지금까지. 저는 이제 그래서 재료를 보기 위해서 뭐 식초, 뭐 간장, 소금, 그리고 뭐 아가리쿠스 버섯, 뭐 성게, 해녀분들 요거는 이제 작년에 찍었는데 크죠 되게 생선. 민어예요 민어. 한 마리에 160만 원짜리입니다. 예, 이런 것도 하고 그 재료의 본질대에서 재료를 많이 찾아다닙니다 저는. 그래서 그 농부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스타 셰프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스타 셰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중요한 거는 그 재료잖아요. 농부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 뭐
찾아가고 하면 그분들을 좀 올려주려고 노력해요. 스타 농부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분들이 직접 재배한 거를 인정해주고 알려주면 더 얼마나 좋을까. 또 그분들도 이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뭐 컬럼 쓰거나 아니면 그 촬영 가면 스타 농부라고 꼭 소개를 해요. 어차피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있는 거고, 재료가 최고가 아닌 이상 어떤 뭐 테크닉이라든지 도구를 써도 최고가 될 수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 더 존중해 줍니다. 요거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무보수로 1년 반 동안 도축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젊은 친구들 이제 보시면 지금 복지가 어떻게 되나요? 뭐 또 페이는 얼마 되나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도 영어 공부하고 뭐 수학 공부하고 요리 학원 다닐 때 돈을 지불하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는 더 유명한 곳에서 더 재능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 있는 거예요, 무보수로. 근데 무보수라는 거는 저는 공짜로 배운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는 마이너스라 생각 안 해요. 또 요리하는 사람이라면 기술을 몸에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요리사가 요리를 잘해야지 그냥 말로만 언변만 잘한다고 요리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몸으로 다 그냥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무보수로 이제 도축장 가서 좀 징그럽죠, 좀. 저도 처음에는 역겹고 냄새나고 했는데 좀 지나 보니까 지금은 웬만한 뭐 다 와도 다 가능합니다. 예. 이제 이거는 제가 일본 있을 때, 뭐 영국 있을 때 이제 그런 레스토랑인데요. 제가 일식으로 여기 미슐랭 3스타, 여긴 지금 현재 되게 유명한 류긴이라는 레스토랑이고요. 여기도 저 위에는 이제 제가 또 일식이지만 프렌치도 했습니다. 이제 로브션에서 일을 했고, 노부에서도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그럼 셰프끼리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때는 뭐 밥 식사에서 한 400만 원 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밥 먹으러 가는데 돈을 모아서 가요. 특히 지금보다 오히려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돈을 더 모아서 비싼 데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혼자서 많이 먹었을 때는 혼자 80몇만 원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여자친구 있었지만 몰래 혼자 갔습니다. 왜냐면 둘이 가면 그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진짜. 왜냐면 또 즐길 수 없어요. 또 최고급 요리를 먹을 수가 없어요. 제일 싼 거 먹어야 되고 그냥 그 분위기로 끝이에요. 근데 요리사라면 최고를 느끼고 싶어요. 보통 이제 일반 대중들은 이 집 가면 제일 싼 걸 봐요. 그걸 먹고 음식 형편없네. 진짜 가격 대비 별로야. 하지만 그 집 가면 제일 비싼 걸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주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일 비싼 걸 먹고 또 제일 좋은 와인을 시켜요, 저는. 와인을 시키고 또 그걸 전 즐겨요. 그 서비스랑 모든 거를. 그리고 저는 돈 100만 원 쓴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은 지금은 오시면 뭐 일단 쿠키즈에다가 뭐 와인에다가 뭐 전부 다 뭐 그냥 싼 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고 약간 좀 재료의 본질적인 거에서 또 많은 개인적으로 영감을 얻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일본 유학 끝나고 제가 지금 하는 레스토랑이에요. 슈밍하 미코. 슈밍하가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슈밍하가 저걸 보시면 슈화밍? 뭐 슈밍화? 이게 뭔 뜻이냐고 물어봐요. 저게 수가 한국말로 하면 수민화예요. 수는 예전에 일본 사장의 김일수의 수, 신동민의 민, 꽃화 짜서 둘이 꽃을 피우자는 뜻으로 지었던 이름이었어요. 한번 그때는 제가 연관 검색어 1위 먹은 적이 있는데 슈밍화가 검색어 1위 먹은 이유가 유명 연예인 스킨들이 떠가지고 이제 저희 슈밍화가 신발 가게냐 아니면 뭐 중국집이냐 뭐 그런 여러 가지 루머가 많이 나왔는데 슈밍화는 그 이제 원래 발음상으로 하면 수민화 한국말로. 근데 슈밍카인데 카는 또 카센터라는 느낌 나가지고 제가 슈밍화로 이제 지었던 이름입니다. 근데 한때 그때 사람들은 다 기억해요, 슈밍화를. 슈밍화 해서 또 많이 이슈가 됐었고 한번 한 획을 껐던 것 같아요. 그 미코는 이제 만미자에다 행자 써가지고 그런 맛의 여행을 떠나시죠라는 그래서 된 거고, 이제 원래 일본식 발음은 미코우예요. 미코우인데 우는 장음에서 뺐고 이제 미코가 된 거예요. 근데 미코 치시면 뭐가 떠오르세요? 힘들었습니다. 제가 미스코리아 약자라서 미스코리아들이 한번 오신 적 있는데 오셔가지고 야, 나 미스코리아니까 이거 미코 온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전 반대로 믿고 오세요라고 이제 농담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제철 음식을 많이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이제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했던 요리들, 지금 하는 요리들, 그리고 손님들이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또 원하시는 재료 있거나 할 때 제 나름대로 제철 요리 살려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지금 나가는 요리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저희 슈밍한 미코의 시그니처 메뉴인 사이폰 오한. 보통 오한이라 하면 이제 커피 사이폰 아시는 분이 있어요? 예, 보통 커피 뽑는 추출기로 하는데 저는 요걸로 해서 국물 요리를 하는데 한번 드셔본 적 있으시죠? 예, 그 이유도 설명해드리고 또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테레비 봤을 때는 뭐 요리하고 장난치는 거야? 그냥 왜 저걸 왜 쓰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커피 사이폰을 이용하는 이유를 설명해드리고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쓰게 된 이유가 재료에서 이제 맷도에서 이제 그런 육수가 나오고 이런 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커피 박람회에 갔다가 그 커피 사이폰을 만드시는 분이 이제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맷도에서 하기 때문에 커피가 더 맛있습니다. 향이 풍부하게 납니다. 라고 듣고 제가 바로 구매한 다음에 한번 국물에 한번 접합해보자 했는데 역시 기대 이상으로 좋은 맛이 나왔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다시마 육수예요. 위에가 가스오브시, 다시마는 글루타민산, 감칠맛이 있는 성분이고요. 위에는 가스오브시 이노신산. 이 두 가지 틀린 감칠맛이 만나게 되면 맛이 시너지 효과가 8배가 증가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지금 끓고 있죠? 끓는 점이 이게 79도부터 끓기 시작해요. 100도가 아니에요. 또 이 위에 있는 가스오브시가 85도에서 제일 많은 이노신산이 나온다고 그래요. 지금 술을 부었는데 맛의 풍미와 또 이제 잡냄새를 없애주기 위해서 넣었고요. 이제 또 이렇게 불을 껐다가 내게 되면 위에서 만나서 국물이 추출되는 원리입니다. 네, 되게 이유가 있고요. 또 커피 이 오한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일본 요리에 이렇게 오한이 있어요. 이렇게 완이라고 하는 그릇이에요. 뚜껑이 있고. 근데 이 국물 요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 가이세키 요리의 꽃이라 불려요. 왜냐면 계절 요리를 담고 있고 정말 맛있는 향기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얘는 맛하고 틀리게 되게 풍미를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서 빨리 향이 안 날아가게끔 뚜껑을 닫고 나가서 서브를 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커피 사이폰은 보는 재미도 있고 그 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요리를 커피 사이폰에 접목시킨 겁니다. 제가 따로 개발했던 거고 이건 따로 제가 배워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던 요리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맨야미코라는 브랜드를 제가 백화점 오픈했는데요. 제가 런치에는 창작 우동으로 이제 하고 있고 저녁에는 아까 좀 전에 봤던 이제 가이세키 요리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런치에는 정말 객단가 만 원짜리에 이제 행복함을 드리기 위해서 좋은 재료, 기장 다시마, 멸치로 해서 조미료 쓰지 않고 저희가 백화점도 지금 본점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또 신간장이라고 셰프 신간장이라고 또 하나 만들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브랜드 지금 2년 됐습니다. 저 2년째고 제가 1년 동안의 준비 과정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디자인을 준비하고 또 간장이라고 하면 명분이 필요한데요. 간장이라고 하면 지금 보통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집 안에 봤을 때 싱크대에 그냥 짱 박혀 있거나 쓰러져 가지고 그냥 질질 흐르고 있거나 되게 정말 어딘가에 이제 존재 자체도 없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가 3년, 4년 동안 인정받은 제 간장을 갖다가 대중에게 알려보자.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게 디자인, 맞죠? 디자인이 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뻐야지 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전문 디자인을 함께 진행합니다. 이분하고 또 이제 최고 영상, 삼성 쪽에 이제 또 하는 CF 감독 하신 분이랑 3명이서 같이 콜라보로 진행하면서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만든 간장인데요. 자, 이 영상이에요. 제가 가게에서 직접 만들었고 한번 그냥 보시라고 또 이제 집에서 가게에서 촬영을 다 했습니다. 모델은 또 저고요.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일단 재료를 좀 되게 중요시하자라는 주제에서 시작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온도의 또 중요성이라든지 다 담아봤습니다. 저희 간장이 두 종류예요. 고기 간장, 과일 간장으로 나눠집니다. 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간장 디자인 이쁘죠? 예, 정말. 그래서 제가 보통 지금 집에 가시면 테이블에 놓여져 있는 게 어떤 거예요? 보통 비싼 올리브 오일, 그 다음 아니면 뭐 비싼 소스, 드레싱, 뭐 그런 거 올려져 있잖아요. 저도 간장을 갖다가 또 이제 오브제로서 당당하게 테이블 위에 올리자라는, 물론 비쌌지만, 물론 준비하는데 너무 돈 많이 들었지만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디자인을 저렇게 이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같이 뭐든지 그냥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못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뻐야지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실적인 것은 거의 돈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저도 처음 만들 때 공장에서 아니 싼 페트 사가지고 싸게 팔아요. 그게 다예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똑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또 제 고집을 가지고 또 제가 내는 제품들은, 제품이건 음식인 간에 좀 진실성을 담자라고 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딱 디자인이 나온 거죠. 되게 좀 꿈이 있다면 저희 공중파에 아까 그 CF를 넣고 싶은 게 꿈인데 제가 뭐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일단은 뭘 하든 간에 제대로 해요. 어설프게 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이라는 건 없고, 대충 할 거면 전 아예 시작도 안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이유 가지고 자신을 믿고 행동하면, 예, 또 그 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걸 느끼시고 하시면 좋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강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